낙동강의 장대한 물줄기를 따라 그 옛날부터 지금껏 번성해온 구포. 부산과 경남 그리고 남해를 아우르며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우리네 역사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3.1 만세운동이 펼쳐졌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란민들의 억척스러운 생활터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제 역할을 다하며 치열하게 싸워왔던 삶의 현장, 구포로 떠나봅니다. 낙동강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이곳은 부산 북구의 구포인데요. 범방산 정상, 거북이가 산을 향하여 목을 내미고 있는 듯한 이 거북바위는 구포의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남 상권의 1번지였다. 모든 그 물량들이 돈과 물량들이 구포로 모였다가 구포에서 모든 게 분배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일본 무역도 그렇고 또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 조세 물건도 그렇고 그리고 안동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사꾼들 배들 다 구포에서 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포는 어마어마한 많은 물량들이 구포 나루터에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그 허브항 들어봤죠? 허브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이 옛날에 구포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다와 내륙을 잇는 낙동강 하류 최대의 물목이자 상업교역 중심지였던 구포. 조선시대에는 구포를 감동진, 감동나루라 불렀는데요. 지금은 배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낙동강 하구의 구포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루터로서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80년대 들어 구포 제방이 들어서면서 나루터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갔다고 합니다. 구포 나루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구포 나루터를 하지 않고 감동진 나루터를 합니다. 여기 감동진 나루터는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가 물류센터로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 쌀농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쌀농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가 대저 쪽에가 배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배농사가 했기 때문에 배도 물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0년, 70년대는 그 대동 쪽에가 딸기밭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사들이 교류했던 곳이 또 이곳이 되겠고요. 김해 지방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여기 와서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싣고 상주까지 올라가고 상주에서는 한양까지 올라가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나루터가 됩니다. 구포나루 언덕에는 숙종 9년에 남창이 들어섰는데요. 남창은 조창으로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받은 곡물 등을 보관하던 창고로 현물 조세는 주로 남서해로를 통해 서울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중한 역할 이면엔 일제의 수탈기지라는 아픈 역사도 숨겨져 있는데요. 김해 평야 등지에서 생산된 벼들은 구포의 정미소에서 도정되어 일본으로 실려갔고 그 쌀을 실은 사람은 조선인 인부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나루터 자체가 물량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들 그 가축들을 전부 다 옮겨서 이렇게 이동 수단을 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에서 대저로 가고 싶은데 구포로 오게 되면은 대저로 넘어가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루터에서 대저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감동진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상주 올라가서 문경세제까지 올라가서 한양까지 가는 길목도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교통수단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나루터를 복원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나루터가 있었던 자리엔 지금 정적만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을 오가며 거대한 짐을 부리던 모습은 이제 추억 속 풍경이 돼버렸습니다. 구포대교가 놓인 뒤에도 끈질기게 백기를 지키던 구포대동간 나룻배가 1980년대 중반에 사라지고 그 뒤로 도시철도가 들어서면서 구포나루는 완전히 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포동 팽나무. 이 당산나무는 무려 60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고 합니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자정에는 구포당 숲에서 대리 당산제가 열리는데 구포나루를 오가던 배들의 안녕과 고기잡이 배들의 풍어, 만선을 기원하던 전통이 오늘날까지 계승된 것입니다. 나루터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포다리 때문인데요. 지금은 낙동강을 잇는 교량들이 많지만 낙동강 최초의 다리는 구포다리였습니다. 1993년 바로 옆에 구포대교가 들어서기까지 구포다리는 나룻배를 대신해 부산과 경남의 물길을 이어줬습니다. 1930년도 한 9월달 정도 시작해서 33년도 한 3월달이니까 2년 한 6개월. 예. 당시 구포다리가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해서 낙동 장교라고 했습니다. 장교, 길다 뜻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긴 다리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구포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다리를 설치할 때. 왜? 구포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 구포 다리를 설치함으로써 경남 일대의 모든 물량들이 구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상권인 부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포는 그냥 죽게 되어버립니다. 쓸러마 되어버리죠, 구포가. 개통 당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가장 긴 교량이었던 구포다리. 이는 영도다리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다리였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구포다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구포다리가 없어지게 된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만은 사실은 옆에 또 다른 다리가 생기고 또 지하철이 생기면서 다른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구포다리의 밑에 하중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매미 태풍이 불게 되죠. 예, 하여튼 누차 모든 것이 누적돼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슬픈 결과였습니다. 그전에도 수십 번의 보수 공사를 거쳤던 구포다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교각이 붕괴되면서 2008년 결국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구포 외성. 이는 김해 죽도 외성의 지성으로 1593년 일본 장수 고바야가와가 김해와 양산 사이에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쌓은 외성입니다. 낙동강변을 끼고 그 아래 선박이 정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산 지역에 있는 11개의 외성 가운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해 외성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신라시대 때 황룡이라는 장군이 이적의 사람 600명을 그 어병 활동해서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그 고려 때, 그 다음에 신라 때 왜구들이 이게 많이 쳐들어와요. 낙동강을 쪽에서 많이 쳐들어와서 왜구를 물렸던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일본 사람이 왔느냐?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올랐으면은 지금은 나무가 둘러서가 있지만은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비를 가다듬어서 강을 타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육지로 가서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이곳. 구포 외성이 들어선 두 언덕의 모양은 한 마리 거북을 닮았다고 하는데요. 작은 언덕은 거북의 머리로, 큰 언덕은 몸통으로, 거북이가 물가로 기어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거북구를 써 구포, 즉 거북이 포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구포시장. 세월 따라 시장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서민들의 사는 모습은 매 한 가지인데요.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했던 그 시절, 일제강점기, 이곳에선 3.1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노동자, 상인들이 독립만세를 외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서울의 그 탑골공원에서 우리 역시 구포 사람인 김형기 씨가 있었어요. 김형기 씨가 그 재경 유학생의 대표였습니다. 대표로서 3.1 김이동립 선언서를 읽고 양봉근 씨가 있었어요. 화명동 사람인데 그분이 김이동립 선언서를 갖다가 몰래 가슴에 숨기고 큰 한 달에 걸쳐 가지고 화명동까지 오게 된 겁니다. 화명동 와서 역시 화명동 사람인 윤경 선생님과 임봉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거사를 도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음력 2월 28일, 양력으로는 3월 29일 날 구포시장에서 김이동립 선서를 뿌리고 태극기도 뿌리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그 불꽃을 일으킨 것은 구포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한 1,200명 정도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동자를 갖다 잡아가게 됐죠. 그 주동자를 풀어달라고 주재소를 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경찰 또는 헌병 가지고는 도저히 제압이 안 되니까 부산에 헌병과 경찰들이 다 몰려오게 되고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총을 쏘기 시작한 거죠. 예. 3.1 만세운동 그 거리를 그려보셨겠지만은 거기에서 피를 흘렸던 자국이 거기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울렸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지금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구포장터 일대에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당시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태극기 아래로 불러 모았던 구포장터 3.1 만세운동. 부산부와 동래읍 시위가 학생들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곳의 만세운동은 노동자, 농민, 상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일제 경찰들은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며 강제 해산시키려 했지만 거리에 나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구포 장날, 서민들의 힘을 보여주며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것은 구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조선인의 꿈이었습니다. 희망이고 지금은 우리 광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해방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싶어요. 묶인 데서 풀려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빛을 본다기보다도 정말 피눈물 나는 어떤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재현 행사랍니다. 다른 동네는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3월 말을 갖다가 기점을 잡아서 재현, 그 당시 현재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구포만의 특징입니다. 그 뜻을 기려 구포역 근처에는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졌는데요. 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고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건립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물류가 번성하던 곳에 시장이 없을 리 없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생겨난 구포장. 오랫동안 구포에서는 5.1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3.1과 8.1의 장이 서는 구포. 1972년부터 상설시장이 됐지만 지금도 장날이면 더 많은 이들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포시장엔 870개의 점포가 있고 장날엔 1,3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철 따라 달리 나오는 갖가지 농수산물과 이를 사고 파는 이들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넉넉한 시장 인심이야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지만 장터 모습은 깔끔하고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 냄새 절로 나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구포시장은 뭐 역사도 깊지만은 오면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고요. 그 상인들이 다 진짜 정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누구나 참 이 어르신들이 오면 부모님 같고 그런 심정으로 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뭐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정이 넘치는 그런 시장입니다. 소박한 물건들을 나누며 사람 살아가는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머리 희끗한 손님도 상인도 세월이 흘러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랜 세월 구포장터에서 살아온 상인들의 얼굴엔 고단한 삶의 흔적도 엿보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구포장은 피란민들이 모여들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구포국수도 바로 이 즈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피란민들에게 싸고 푸짐한 구포국수는 구원의 식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장날마다 문을 연다는 한 국수 가게. 올해로 32년 된 이곳의 국수는 한 그릇에 2,500원. 이곳에서 쓰는 국수가 바로 구포국수인데 특유의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포국수가 우리 부산에서는 정이 있는 국수입니다. 굉장히 또 좋아하고 어디 가도 부산 사람 구포국수라 이래서 그러니 구포국수 가면
이 사람들이 꼭 뭐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갖다 놓으면 전국적으로 뭐 댕긴다 아닙니까? 그거 가면 그때 구포국수가 그래 소문이 났던가 봐요. 내가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 구포국수는 쫄깃하고 맛이 있고 또 밀가루 냄새가 그렇게 안 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고향을 등지고 와야 했던 피란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가난했던 서민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준 구포국수. 지금은 장터를 찾은 상인들과 주부들에게 그 시절의 추억을 부르는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장터를 찾은 사람들. 신문지 한 장을 바닥에 깔고 앉아 잠시도 쉴 틈 없이 분주히 손을 움직여 봅니다. 그러다 오순도순 옆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구포시장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리하고 앉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엮어가는 스토리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